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K방산이 중남미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페루를 중심으로 칠레까지 장갑차와 전술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조선산업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그동안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았던 중남미에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상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대륙 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어 그동안 수출 시장으로서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K방산 수출이 빨라질 것입니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동북쪽, 브라질 최남단과 국경을 마주한 국가로 대서양을 끼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보다 작은 소국으로 그동안 군사력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어 평화가 지속되었던 중남미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있으며 브라질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고 장갑차를 크게 늘리고 있어 낡은 무기 체계만 보유했던 우루과이도 더 이상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서양을 끼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양 주권과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협력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파견하는 불법 어업 선단으로 인한 싹쓸이 고기잡이 문제로 인해 남미 국가들이 골치를 썩고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어업 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수자원이 황폐화되고 있어 대양을 순찰할 수 있는 대형 전투함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국가에서 활개치는 마약 단체가 우루과이 바다를 지나 다른 국가로 밀선한 루트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인 소요가 높아지는 것도 낡은 전투함 교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과 해상 마약 밀수 등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1970년대 서방에서 운영하다 퇴역한 노 함정을 도입해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너무 낡았다는 것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중남미 거대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끼어 있어 안보 군용을 위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도 우루과이가 전력 증강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하다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 한 척을 우루과이가 도입했으며 창정비를 거쳐 전투 배치되었으며 연안 경비와 밀수 단속 임무에 활약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확인하면서 우루과이 정부가 참수리급 태형 물량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신형 경비함이 추가로 배치되면 나머지 물량 중에서 한두 대 정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군에서 운영했던 포병 전력도 우루과이로 수출된 것으로 알렸으며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어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우루과이 내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 대사와 우루과이 해군 수뇌부 간에 긴급 회동이 있었으며 영해 수호를 위한 함정 사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너럴 솔루션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의 해경 경비함이 다수 지원되고 콜롬비아도 포항급 초기함을 인도받으면서 한국군에서 운영했던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전투함이 중남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인 우루과이까지 대한민국을 콕 집어 해군력과 공군력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로 점찍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중국산 전투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국가로 최대 무역국으로 알려져 그동안 저렴한 무기체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파격적인 차관 지원과 절충교육을 제시하면서 전투함과 경전투기, 헬기까지 패키지로 요구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우루과이 방산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체안으로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군부가 중국산 무기체계 구매를 거부한 이유는 서방 규격을 무시하고 도입할 경우 군수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문제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산 전투함을 구매했던 국가들이 오랫동안 불량으로 고생하면서 제대로 된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약 문제로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는 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중국산 전투함을 구매할 경우 국제 정치에서도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가
군부의 반발을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도입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계약이 흔들리면서 스페인 조선소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해군력 강화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빠른 납기와 가성비가 높은 전함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우루과이 내에서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한국이 패키지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 전력도 함께 묶어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루과이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전혀 없으며 대신 우리 공군에서 블랙이글스가 운영했던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까지 퇴역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 국가에서도 마약 조직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우루과이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빠르게 추적해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F-60 경전투기를 개발해서 활발하게 판매 중이며 성능까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루과이에게는 최적의 대상 국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남미 최대 군사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월 22일 우루과이 해군사령부 소속 최고 수뇌부와 한국 대사관의 오찬회동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수뇌부 중에 최고 권력자인 우루과이 해군 참모총장과 해군 총참모장, 국립해양청장 등이 총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너부코를 보낸 것이 아닌 해군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새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해군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며 상정비 외 운영 수명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해상 임무에 적합한 무기 체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상 양도 요청에 더해서 신형 전투함 구매 사업도 대한민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해군이 수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해 경비함은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2200톤급 OPV 함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밀려 탈락했던 전투함이지만 이번에는 우루과이 정부의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가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OPV 함정을 자체 개발해 필리핀에 6척을 수출하고 있으며 대당 1000억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어 우루과이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 경공격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F-60 경전투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핵심 기종으로 낙점했으며 현재 양측 간의 접촉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가 높은 F-60 경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중남미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던 우루과이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무시하기 어려운 전력을 확보하면서 상당한 위력을 갖출 것입니다. 브라질이 스웨덴과 손잡고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F-16 전투기 중고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우루과이도 공군 전력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F-60 경전투기는 폴란드가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A4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여기에 공중급여와 대형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서 그리펜 못지않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형 연료 탱크를 장착할 경우 공중급유기가 없는 우루과이에서도 장거리 초계 비행이 가능해 12대에서 16대 정도를 구매할 경우에 단순히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전투함과 전투기까지 패키지로 구매가 가능하며 대규모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루과이 해군이 연안 초기함을 구매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퇴역하는 포항급 초기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전투함을 건조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고 현재 제대로 된 전투함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우루과이로서는 먼 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는 대형 전투함에 대한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 해군에서 퇴역을 앞둔 포항급 초기함의 경우에는 인기가 높아 많은 국가에서 공여를 원하는 함정이며 과무장하면서 공격성이 높아 중남미 해군이 도입할 경우 네임드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포항급 초기함을 도입해 대한미사일까지 장착해 운영할 정도로 성능이 높아
한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지막 퇴역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페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이 패키지로 무기 체계를 제안하고 저렴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적은 비용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조선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차와 장갑차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숨에 칠레와 함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페루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가성비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주변 국가에도 뒤처지지 않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수뇌부들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와 협력 방안을 먼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상당한 결과가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이 때문에 높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